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자, 2차 시험이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네, 많이 불안하시기도 하고 좀 걱정되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마지막으로 정말 며칠 동안에 어떻게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면접과 수업 실현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 우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유형별 답변을 확정을 짓고 그것을 자동화시키는 건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서 정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구상을 하고 그 구상된 걸 바로 면접을 하고 바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긴장된 또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새로운 문제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뭔가 약간 갑자기 신박한 아이디어가 짠 하고 떠올라가지고 그걸로 답변을 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준비했던 답변들 중에서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조합해서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해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했던 아이디어들 있죠. 여러분이 뭐 했던 아이디어가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바로 꺼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지 않으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시험에 임박해서 너무 새로운 문제를 자꾸 하시려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정리하셨던 답변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시는 거예요. 반복 연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우울한 학생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이렇게 준비해 놨다라고 하면은 우울한 학생만 이렇게 딱 던져도 요거 정도는 바로 떠오르게. 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떠오르도록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좀 긴장된 상태에서도 팍팍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정리하면서 외우시면서 자동화를 시키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 구상을 하실 때 뭐 한 2문제 정도는 내가 준비한 답변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조합해서 이건 답변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뭐 나머지 한 문제 정도는 전혀 이제 준비가 안 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좀 구상하는데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2개는 내가 자동화된 아이디어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동화가 또 중요한 이유가 즉답형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막 구상해서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화된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답변 아이디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울한 학생 내가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했다. 근데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놨다면은 이거 다 외워서 가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5개를 준비해 놨는데 한 3개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만약에 진짜 딱 한 가지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문제랑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1번에다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워놓는 거죠. 자, 우울한 학생이 나오면은 나는 1번에 이런 아이디어를, 2번에 이런 아이디어를, 3번에 이런 아이디어.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템을 딱딱딱 준비해 놓으시는 건데, 이 1번으로 뽑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의 경험이 조금 반영돼서 좀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런 교직관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아이디어다.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시책을 조금 녹여내는 그런 아이디어다. 아니면 이거는 약간 내가 준비한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거를 무조건 1번으로 외우세요. 1번. 네, 4번, 5번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셨다가 이거 못 써먹으면 안 되니까 1번에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해놓고 2번에는 그 다음 좋은 아이디어, 3번에는 뭐 도저히 이거는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데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만능 아이디어 있죠? 예, 만능 아이디어 같은 것을 한 3번에서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넘버링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유형별로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이라면 뭐 우울한 학생, 뭐 아니면은 뭐 온라인 수업에서 참여가 없는 학생, 아니면은 뭐 학부모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뭐 그런 큰 유형들 있잖아요. 큰 유형들별로 답변 아이디어를 딱딱딱 정해서 여러분이 자동화시킬 수 있게 남은 2, 3일 동안에 계속 외우시는 거죠.
시험 전날에도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답변 여태까지 정리한 것들 있잖아요. 뭐 나의 학급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아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런 답변들 중에서 그런 유형별 답변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또는 온라인과 교실이 합쳐진 블렌디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게 혹시 정리가 안 된 유형이 있으면은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동아리 활동을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준비해 놨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한 것은 생각을 안 해봤다. 이제 남은 이틀 동안에 하나 정도는 해놓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할지 대략적으로 구상은 해놓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교직관이나 만능 아이디어를 정하고 이것도 자동화 시켜 놓으시면 좋은데, 자, 나만의 교직관 있죠? 이 교직관이라는 게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훌륭한 교사란 어떤 것인가. 근데 특히나 학생 관련해서 학생 간의 관계라든지 뭐 학생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 교사라든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교직관들 있잖아요. 약간 진솔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직관들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 문제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하게 좀 답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스트 아이디어를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고요. 그것도 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교직관도 학생 간의 관계에서 아니면 수업에서 아니면은 나 자체의 교사로서의 발전이라든지, 네, 그렇게 큰 유형별로 이제 내가 어떤 교사의 자세를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 놓으시면 이거는 어떻게든 쓸 확률이 높거든요.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할 때 이거를 그 문구들을 써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직관 관련된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한번 다시 보시고 언어를 조금 더 약간 참교사스럽게 바꾸시면 좋아요. 저는 그냥 훌륭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단의 나름대로의 약간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들이 저를 잘 따르라고 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저를 따르고 싶어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학생들이 보는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숨은 재능을 꼼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탐정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드러나는 거면 더 좋고요. 그리고 위기 극복용 만능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능 아이디어가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유형에서는 어떤 답변, 어떤 유형에서 어떤 답변 나름대로 준비해 놨는데 새로 보는 유형이 나왔어. 근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야. 그러면은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능 아이디어를 준비해 놨던 것을 써먹을 수는 있겠죠.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더라도 감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아니면은 어떤 유형, 준비한 유형이 나왔는데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한 가지를 더 채워야 돼. 그럴 때 만능 아이디어를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위기 극복용 만능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자동화를 시키시면 좋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처음에 1번, 2번에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에 쓸 수 있는 그런 만능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큰 유형별로, 큰 유형이라는 건 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뭐 그런 큰 유형 있잖아요. 큰 유형 내에서 쓸 수 있는 만능 아이디어를, 다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뭐 한 5개 정도 만능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추상적인 거나 너무 진부한 내용, 뭐 그냥 학생과 상담을 해서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는 뭔가 조금 더 그래도 차별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언어를 조금 바꾸는 거죠. 표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어쩔 수 없이 만능 답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서 상담한다 이거잖아요. 네, 교무실에서 상담한다. 근데 처음부터 저는 첫째로 학생과 교무실에서 상담하면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전형적인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바꾸는 거죠. 저는 교무실 미니 카페에 학생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무실 제 자리에 따뜻한 차나 간단한 다가류를 늘 준비해 놓고
학생과 상담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도 더 자신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학생이 그런 문제 행동을 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를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교무실에서 상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능답 중에서 혹시 용어를 조금씩 차별화되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지금 뭐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단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또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잘 취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했던 그런 멘트들 있죠. 자, 어떤 활동이 나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결국 그거를 여러분이 조합을 해서 그걸로 실전에서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새로운 멘트를 막 개발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능성은 매우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이 했던 그런 수많은 멘트나 수많은 활동 방법, 수업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기출문제에 맞는 것을 골라서 뽑았을 수 있도록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자동화시켜서 반복시켜서 보세요. 네. 여태까지 했던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그 조건별 아니면 어떤 활동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별 쓰기 활동이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여태까지 했던 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그걸 다시 다 재시연해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구상을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라도 맞아 이런 식으로 하고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서 내가 조별 쓰기 과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먼저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지 라는 것들을 다 싹 정리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 전날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거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했더라 라고 했던 막히는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만 약간 재시연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새로운 문제를 많이 하시기보다도 역시 했던 문제들을 싹 복습하는 게 훨씬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멘탈 관리인데요. 자신감을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는가는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요. 네, 다음 영상도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